네, 안녕하십니까. 고칼의 제주팟 2021 이슈 인터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2005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1호 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시 조천읍 선을 1위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20년 가까이 사업자가 계속 바뀌고, 왜? 자금난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이거 계속 부침을 겪다가 2016년에 리조트로 유명한 대명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대구 해저에서 사들여가지고 인수를 해서 사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재추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원래는 승마장, 제주 돼지 요런 것처럼 그 산업중, 말산업, 돼지 산업 중심의 동물 테마공원을 조성하려다가 이게 어느 순간 아이고 라이온킹이 됐네? 원숭이, 사자, 뿔소, 코끼리 이런 것을 관람하는 테마파크로 사업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자, 이 동물 테마파크 사업 결국 지난 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변경 승인 부결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업 자금이라든가 사업 계획의 투명성, 그리고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에 많이 부족했다는 것인데, 사실상 종료가 된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은 이 사업의 어떤 반대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조천읍 선을 1위 이상영 이장님을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저 멋진 분, 비닐을 쓰고 있는 분이 바로 이상영 이장님 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은 없지만 저희가 BGM을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열렬한 환영을.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한 150명 되나 마나 하고 조회수도 저도 그렇게 구독을 해야겠네요. 네, 많지는 않은데 네네. 그래도 이 단 한 분의 구독자라도 철저하게 AS를 하는 정신에서 말씀드리자면 한번 우리 이 이장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을 1위 이장 이상영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날 공식적으로 의부로부터 임명을 받았고요. 어쩌다가 이장이 되어서 어쩌다 이장.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워낙 바쁘신 분이고 사실 또 이게 이슈가 없으면은 세상 사는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고 콩이업 하셔 그냥 수다도 떨고 그럴 텐데,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물 테마파크라는 이슈가 있는 만큼 바로 이슈 본론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일의 그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부결이라고 하면 좀 약간 이상하고, 어쨌든 사업이 무산되는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반대대책위 활동도 하시고 어쨌든 이장으로서 마을을 대표해 가지고 반대 목소리를 많이 내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감회가.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핵심적인 멤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정말 아니고요. 핵심은 아니시구나.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3월 3일 날 그 기자회견을 갖고 2시부터 7시까지 도 회의장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와 보니까 서경선 대표이사가 왔더라고요. 저희는 TV에서만 보다가 직접 봤는데 정말 이렇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서경선 재벌가는 네네, 그 느낌. 분위기가 다릅니까?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다르네 또. 제 느낌으로는 그 나경원 의원 느낌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그래서 저희하고는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왜 저희를 고발하시냐고 이렇게 했는데 눈을 돌리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아무튼 대표이사하고 동물 테마파크 직원 6명이 왔었거든요. 근데 서류를 정말 이따만한 걸 들고 회의장에 들어갔는데 무려 3시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기자들이 이제 밖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했던 말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 보니 뭔가 또 뭐가 있나 보다라고 하니까 되게 불안했었죠. 또 어떤 기자들은 제주도 개발 사업 심의위원회가 부결시킨 걸 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저녁 7시쯤에 제주도 관광국장이 나와서 언론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부결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다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그 순간 막 2년 동안 싸웠던 일들하고 그 주민들의 모습들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파노라마처럼. 정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너무 기뻤었어요. 그래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라서 주민들과 이렇게 기쁨을 나누지 못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치킨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치맥을 하셨습니까? 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참 저는 일상적으로 하는 치맥을 이분은 이렇게 사업이 부결되는 순간에서나 아주 이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중산간이기 때문에 치킨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게 저희는 치킨이에요. 그래서 배달이 안 되는 곳이라는 데가 중산간이잖아요. 네, 혹시나 이제 저 치킨 사업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선을 일이 언제든 도전을 하십시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네. 사실 이 동물 테마파크 사업의 어떤 사업자 봐주기, 어떤 행정의 사업자 편의를 어떤 좀 도와주는 듯한 좀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그동안 네네. 포착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싶었던 이 동물 테마파크 사업에 결정적인 분수령을 꼽으라면 아마도 원희룡 도지사의 성악 선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혹시 원희룡 도지사의 대권 도전과 이어서 나온 성악 선언이 아니었다면 이 동물 테마파크 그대로 됐을 것이다 라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도 좀 비슷해요. 저희 대책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도 원지사의 대권 욕심이 이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솔직히 많이 했어요. 어쨌든 대권 도전은 전국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국 국민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는 제주도 난개발 문제가 그냥 도지사 입장에서는 두고 볼 수 없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저희도 지역 언론들과도 물론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좀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있는 끈 없는 끈을 통해서 강은미 의원이나 이은주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에게 부탁을 드려서 국감에서 이거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재평가 문제를 이슈화해달라고 계속 그렇죠. 요구를 했었고 국감에서 질의가 있었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감이 딱 끝나자마자 원희룡 도지사가 바로 송악 선언을 전격적으로 발표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저희 그 동물 테마파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희망의 사과기. 그와 동시에 이제 코로나19도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송악 선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원희룡 도지사 제주도정이 코로나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역을 매우 잘하는 도시로 이렇게 지역으로 알려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으나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게 결국 인수 공통 감염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건 뭔가면 동물원이 인수 공통 감염병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던졌고 원희룡 도지사도 이제 어쨌든 사업 승인을 안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명분이 네, 있어요. 그 명분이 바로 코로나19도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원희룡 도지사님의 진심이 난개발을 막는 거다라고 했다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번 제주도 동물 테마파크 변경 승인 부결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이거를 정치적 행보를 위한 하나의 단계로 보지 마시고 아예 그냥 청정제도를 진심이다. 실천할 수 있는 네. 첫걸음으로.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희망이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분이라면 대권에 도전하시면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반대 운동이 이게 1, 2년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6년, 2017년부터 계속 이제 이 반대 대책위가 꾸려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었는데
그동안의 시간을 이제 돌아보면은 뭐 여러 아까 이제 파노라마처럼 여러 이제 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셨겠습니다만은 혹시 반대 운동에 있어 가지고 가장 고비로 느껴지셨던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혹시 좀 소개하실 만한? 물론 많죠. 가장 큰 위기 또는 뭐 고비였던 부분은 어쨌든 외부적인 문제는 어떤 저희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가장 힘들었던 건 어쨌든 같이 활동해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자꾸 떠나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되게 많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특히 이게 마을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 동물 이슈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동물권 단체들이나 또는 외부 연대 같은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 충돌이 좀 있었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나가시는 분들 물론 지금도 그분들이 여전히 마음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지만 활동은 못 하시고 이렇게 떠나가시는 분들 볼 때마다 대책위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죠. 아, 근데 그때마다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분들이 저희는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르신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어르신들이 막 저희를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제 우리 뭐 하면 되냐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니들이 말한 거 그냥 연대 한번 해보고 기자회견 한번 해보자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2019년 12월 10일에 제주도에서 그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열렸을 때 대명의 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을 총회의 내용을 거짓으로 이렇게 막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3, 40명이 거기 앞에 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심하게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예. 언론들도 카메라 들고 계속 찍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르신들이 그때 저는 부딪히실까봐 다치실까봐 되게 걱정했는데 어르신들이 자자 여기서 아, 자고 가자 결론 들을 때까지 자고 가고 그 사람 나오면 우리가 물어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 전업장실에 가서 예. 노숙노숙할 때도 TV를 같이 보셨다고만요. 네, 거기서. TV 보면서 예. 어르신들이 신문 덮고 주무시면서 이야기 듣고 가자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르신들의 힘이 세구나. 우리하고는 또 다르구나. 아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예, 든든하시죠. 또. 네, 그래서 예.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뭐 진통제 맞고 1인 시위하러 나오시는 어르신도 있고 내가 비 오는 날만 쉴 수 있으니까 비 오는 날만 피켓팅 들고 피켓 하시겠다고 서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대책위가 고비가 많았었지만 오랫동안 유지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쨌든 그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든 아니면은 뭐 네네. 부분만 참여하시는 분이든 자기가 있는 위치와 자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역할을 맞아요. 하셨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그러니까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그동안 사실 개발과 보전에 대한 어떤 갈등, 이 충돌이 사실 처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최근 뭐 1, 20년 제주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의 역사고 충돌의 역사인데 항상 보면은 개발론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전론이 거의 이기는 걸 제가 보질 못했거든요. 그런 거에서 보면은 참 이번 동물 테마파크 사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자님 생각 또 어떠신가요? 이제 이에 대해서. 네, 그 뭐 사실 제주뿐만 아니라 어디를 둘러봐도 개발과 보전 갈등 속에서 뭐 처음에는 잠깐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업자의 의지대로 사업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죠. 뭐 설악산 케이블카도 그렇고 뭐 레고랜드 이야기도 들어오면 그렇고 사업자뿐만 아니라 뭐 지자체에서도 어떤 경제 성장률이라는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이 사업이 완벽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매우 운이 좋았다.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도시사회 대권 선언과 코로나19 상황 이런 것들이 사업 추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 그 문제가 부결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 사회도 코로나19 이후에 생태계나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이제 몸으로 느끼잖아요. 옛날에는 머리로 알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라고 그렇죠. 느끼게 되고
제주도에 이렇게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맞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 단계까지는 이제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개발보다는 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마을들의 움직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에 우리 마을의 사례가 작게나마 어쨌든 희망적인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발과 보전하면은 개발이라고 하면은 내 손에 쥐어지는 게 너무나도 확실하고 이게 보이고 근데 보전에 하면 내가 뭐 쥐지?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여론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기왕이면 그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개발론에 자연스럽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네. 이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정말 제주의 어떤 환경 변화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확실히 도민들의 어떤 생각 구성도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근데 제2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원래 찬성이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이렇게 넘어간 게 물론 그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도 있지만 주민들이나 도민들도 이제 이게 정말 위기다라고 느끼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제 뭐 반대 활동을 하시고 반대 대책위에서도 이렇게 계셨지만은 그래도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선을 이리 마을을 또 대표하시는 이장님 아니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보면은 이 뭐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이제 뭐 개발에 찬성하고 또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또 뭐 반대한다. 네. 라는 좀 약간 이상한 프레임이 좀 있긴 있었어요. 이게 네, 뭐 그 프레임 있죠. 사실 제가 마을 분이 그러니까 제가 마을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함부로 좀 약간 예단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좀 뭔가 마을의 어떤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장님으로서 이거 관련한 뭐 보관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혹시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팟캐스트니까 방송이 예.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도 되는 거죠. 예, 아니 그 좋습니다. 예. 사실 언론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가장 아. 많이 따고 싶어하는 말씀이신 거고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너무 전형적이고 방송을 위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유, 제가 질문 사실- 잘못 넣었네요. 아니요, 사실 그러니까 답을 하려고 이 질문은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신박한 보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 네. 싸움도 마찬가지지만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화해하는 게 큰일이잖아요, 실제로는. 예를 들면 마을의 상황이 태평성대라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개발 사업자가 껴있고요. 예.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분명히 달라지는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딱히 옛날에 문제가 없었을 평화로울 시기의 그 이상적인 모습을 좋은 시기라고 상정해 놓고 그때로 어떻게 돌아갈래?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는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주의 마을들도 이제 이주민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새로 정착하신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마을의 어떤 민주적인 절차가 복원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오랫동안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비밀에 붙여졌던 이런 일들이 주민들에게 이제 제대로 알려지고 그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마을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뒤로 들어오는 소문을 듣고 그놈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을이 정보를 공개해주고 그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은 딱히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음 그와 함께 저는 마을 주민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마을회와 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마을에 가로등이 꺼진 곳이 없나, 예를 들면 뭐 그 단속 카메라가 필요한 것이 없나, 쓰레기 분리수거함 이런 데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주민들도 이제 그런 그 동물 테마파크 찬반을 떠나서 삶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그 마을에 돈이 되게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 개발 사업에 이렇게 기대게 될 수밖에 예.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큰 개발 사업에 기대지 않더라도 마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뭐 큰 거 아니고 소소한 기반 같은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는 게 제 의무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찬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내가 이장이라는 이유로 뭔가를 특별한 걸 하지는 않겠다. 네.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장으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의 생활, 주민들의 평소,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 불편이 없도록 네. 돌아보고 체크하는 것이고, 그동안의 어떤 갈등의 원인을 빚었던 어떤 일부의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어떤 마을의 의사결정을 좀 더 민주화시키는 네, 맞습니다. 그 절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를 그렇죠? 들면 제주도에서도 뭐 마을 갈등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뭐 저희 마을에도 그거 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결국 안 되잖아요. 그런 거창한 이름의 것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또는 우리가 실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이 깨우침이 있는 그런 맞아. 답변이 아닌가 어르신들이 늘 싶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카리스마 있게 해 이장하려면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의 전통 네네. 그러니까 저 어떤 전통적으로 제주에서 볼 수 있었던 어떤 그 이장의 포지션, 이장의 어떤 이미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를 원하셨던 것 정확히 같습니다. 예.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솔직히 저희에는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그런 식으로 이제 출구 전략을 찾게는 됐습니다만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그 이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 측이 원래 이제 구상권 청구를 했다가 이거는 어쨌든 취하를 한 걸로 지금 최근에 구상권 아니고요. 손해배상. 죄송합니다. 네. 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가 최근에 취하한 것으로 어쨌든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문제는 네. 그거 대신에 이 형사고소를 지금 했다는 좀 그런 네네, 얘기가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이 동물 테마파크 측이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려고 하는 것일까 뭐 여러 관측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그런 형사고소를 했고 뭐 물론은 이제 사업자 측이 결단을 내려야겠지만 이거 어떻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지난 성악선언 이후에 사업자가 직접 주민들을 고발하기 시작하고 뭐 인사소송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주로 사업자하고 밀착된 전 이장님하고 그다음에 뭐 추진위원장 이런 분들이 저희를 고소하거나 뭐 고발하거나 이런 형태였는데 그리고 대신 사업자는 뒤로 빠져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형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어쨌든 제주도가 요구한 게 반대 대책이 주민들과의 협의, 람사를 위하여 협의였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분들과 우리와 싸우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런데 성악선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명선호그룹이 자금 지원 중단을 딱 선언하고 난 이후에 바로 저희에게 직접 소송하고 고발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서 15억의 손해를 입었다고 그중 일부 5천만 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이렇게 서경선 대표가 저를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직원을 통해서 대책이 주민 4명에게 뭐 여러 가지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 10건에 가까운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이틀 전에 또 동부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조사받으러 오라라는 이야기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4건이나 관련해서 고발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게 조사라는 게 지금도 많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는 경찰 되게 무서워했는데 경찰서를 지금 뭐 10여 번 이렇게 들어올락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름도 알 정도로 이렇게 아이고 친해지셨네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대책위 차원에서도 사업자가 정말 직접 나선 이유는 뭘까라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사업을 접고 포기하고 주민들에게 이제 화풀이하는 단계까지 간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리가 없거든요. 형사고소가.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주민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발했다는 건 이분들이 정말 포기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한편으로 좀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돈은 되게 큰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돈이 있는 분들은 법률적인 지원을 받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예를 들면 뭐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이기든 안 이기든 간에 어쨌든 큰 비용의 소송을 통해서 주민들을 압박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특히 예, 네. 예. 지금은 딱히 이제 지켜보는 이목들이 많아서 눈치를 보겠지만 혹시 여론이 조용해지면 또 엄청난 비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닐까 또는 뭐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돈줄을 내려고. 그래서 두려움이 실제로 되게 커요. 저 같은 경우는 아하, 네. 그래서 걱정이 되게 크고요. 저는 상식 있는 기업이라면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뭐 시민들의 상식을 떠나서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를 생각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취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민사소송을 취하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뒷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대명소노그룹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예. 박영훈 대표이사가 이렇게까지 했다. 민사소송까지 되겠다. 이거 말이 되냐? 알고 있었냐? 이러니까 자기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항의하고 나니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이 바로 취하가 되더라고요. 이러면 대명의 기업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불매운동까지 가겠다라고 하니까 취하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아무튼 기업이 어떤 뭐 선의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자기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식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물 테마파크 뭐 이제 대표님이나 뭐 관계자가 설마 이 팟캐스트를 볼 리는 설마 없겠습니다만. 네, 봤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조폭이 초등학생하고 싸웁니까? 이거는 반대하는 마을 주민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땐 조폭이 초등학생에게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네, 좀 두려워요, 솔직히. 예, 좀 이건 좀 약간 방법상 제가 봐도 좀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렇습니다. 사실 저 광활한 부지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또. 네. 사실 그러면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지금처럼 진행할 수 없고 뭔가 사업 변경이 지금 필요하다면 네. 사실 물론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지만은 사업자는 안 되면 그냥 팔고 떠나면 되는 거고 어떻게든 저 부지가 있으면 다른 사업이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네. 또 현실적인 고민일 겁니다. 그러면 마을 분들도 만족을 하고 사업자도 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사업. 물론 마을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고민을 하셨습니까? 주민들이 모이면 도대체 이분 고민을 하시는 분이네요. 아니, 제가 또. 아니고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계속 예, 이야기를 예. 많이 했었죠, 실제로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예. 네, 사실 사업지의 40%는 실제로는 국제주군 공유지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 행정이 이제 방치하는 사이에 공유지는 다시 사기업 손으로 들어가 버렸고 제주도에서 많이 일어나는 비극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지역이 정말 천혜의 곶자왈 지역입니다. 제가 그 카메라를 들고 여기서 거의 몇 개월간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팔색조, 긴 꼬리딱새 같은 멸종위기 생물들이 솔직히 참새만큼 많을 정도로 정말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원래 그쪽에 좀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사님께서? 아니요, 그냥 이것 때문에 지금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 정말 그 있는지 없는지 환경영향평가 책을 보니까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호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원희룡 도지사나 제주도정이 이 사업 허가까지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업 허가 취소를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공유지를 재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지역이 어쨌든 곶자왈 지역이고 정말 보호해야 될 지역이라면 JDC 있잖아요. 예, JDC. 예. 흔히 뭐 제주 다판다 센터라고 불리는 JDC 하지만 어쨌든 형식상으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또 공유화재단과 손잡고 곶자왈 공유화재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JDC, 제주도, 곶자왈 공유화재단이 손을 잡고 사업자와 협의해서 땅을 다시 매입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200억 정도면 우린 큰 돈이지만 예. 제주도와 곶자왈 공유화재단이랑 JDC가 마음을 합치면 이 땅을 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거기를 제주 최초로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음. 전국에서 지금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이 없는 지역이 예. 제주도. 아. 제주도는 없어요. 다른 지역은 다 있는 서울도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아하. 그래서 특히 거기가 좋은 게 뭔가 하면 사업지 바로 옆이 공유지예요. 실제로는 그 국자활 지역들이 아열대 난대림 연구소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국유지, 공유지 이런 예. 공간이기 때문에 국유지. 그런 예. 것들을 지정하기도 저는 매우 쉬운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 지역을 터널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자연유산 건물원을 있죠. 그다음에 람사르 습지 도시를 듣죠. 예. 거기다가 제주 최초로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예, 예, 예. 정말 생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환경도 되고 제주도 입장에서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거 계속 내세우는 그런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0억 원만 투자하면 도가 다 투자한 게 아니라 JDC, 공유재단 이렇게 같이 함께하면 할 수 있고 그걸 또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큰 이미지 메이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이사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계획이 있으셨네요.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팁을 드리자면은 네네. 내년에 또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도지사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네. 요 정책 제안을 하십시오. 공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 없나? 예. 그거 좋네요. 예,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어차피 공약이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또 너무 누구 편을 들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싸 보여도 나름 언론인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사실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많았겠지만 사실 동물 테마파크는 또 이제 지역 언론에서 굉장히 또 빠뜨릴 수 없는 뭐 개발의 이슈고 갈등의 이슈고 또 여러 어떤 욕망의 집합이 된 뭐 그런 스팟이기도 합니다. 언론 보도 그간의 행태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아쉬운 점들은 없으셨는지? 이렇게 언론 보도 행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 보도의 행태에 대한 아쉬움은 정말 별로 없고요. 오히려 너무 많은 그 기사를 써주시고 해서 솔직히 너무 감사드려요. 이 자리를 통해서 언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많은 지역 언론들이 특히 제주동물 테마파크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았을 때도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자회견이나 어느 매체입니까? 저희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냈을 때도 너무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셔서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입에 발린 말 이런 말 아닙니다. 근데 그 조금 더 욕심을 가져본다면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죠. 단순히 이게 사실관계를 전해주는 뭐 스트레이트성 기사 그런 거 이런 말고? 것들 말고 심층 보도나 탐사 보도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지점들도 꽤 있었어요. 아쉬운 점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 지역 언론들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인력과 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 않았을까. 저희가 카메라 기자 만나면 맨날 하거든요. 탐사회 한번 해봐라. 뭐 이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인터넷 신문에서도 오히려 심층 기사가 좀 더 많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그 서경선 대표이사의 그 대명 그룹 내부에서의 입지 그리고 내부 거래 이것과 제주동물 테마파크 사업과의 관계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기 힘드니까 언론과 뭐 국회가 연결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업지 주변의 생태 환경들을 장기간 취재하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원희룡 도지사하고 서명선 대표이사가 주민들 몰래 만났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깊이 파서 어떤 내용까지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심층 보도했으면 어떨까 하는 저희의 욕심 어린 그런 그 것들이 있었죠. 실제로는 뭐 가끔 또 안타깝게도 이렇게 단순히 기계적 중립만을 생각하셔서 찬성 측 반대 측 이렇게 보도해 주시는 것들 때문에 저희도 뭐 주민들이 약간 그런 것들도 있긴 있었지만 사실 뭐 이미 돈과 권력을 가진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그 똑같은 입장을 취하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 편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런 기계적 중립은 조금 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 언론에 대한 이런 그 기자님들이나 언론인들, 우영팟도 그렇고요. 정말 우야. 예. 굳이 그 말씀드리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언론이 아니었으면 정말 이게 가능했을까? 주민들이 정말 많이 위로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이야기가 기자회견했던 이야기가 10군데에서 나오네라는 이야기를 보면 주민들이 뿌듯하고 그 위로받는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지금 아마 좀 잘 안 보이실 건데 지금 이자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시다가 정말 눈가가 좀 솔직히 붉어지셨습니다. 너무 좀, 감사했어요. 좀 울컥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언론에 대한 불신이 워낙 많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어디 가면 이제 뭐 물론 기자들끼리 그래요. 자기네들이 그냥 기레기 하면서 아유 그냥 1번 기레기 2번 기레기 하면서 하는데 참 아마 이 많은 기자분들이 아마 이거를 혹시나 들으실 수 있으면은 되게 그래도 보람을 느끼시지 않을까. 정말 저는 싶네요. 너무 고마웠어요. 제주 언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도 되게 열악한 여건에서도 나름 맞아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언론을 모니터하고 비평하면서 제가 좀 약간 싫은 소리도 많아하고 저도 기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와중에서 또 열심히 하는 매체, 열심히 하는 기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 오늘 동물 테마파크 뭐 사실상 무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상영 선을 이리장님과 함께 그동안의 어떤 과정, 여러 뭐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상황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혹시 우리 이장님 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장이란 직함이 되게 부담스러운 직함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잠깐 왔다가 휘리릭 정리하고 휘리릭 가버린 이런 사람으로 좀 기억되고 싶고요. 어쨌든 그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정리하고 마을이 정상화되는데 하나의 그냥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 얼굴 없이 그냥 얼굴을 걸지 않으실 겁니까? 저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걸지 않고 그냥 사라진 이름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시절은. 예. 아무튼 관련해서 계속 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모든 마을 분들이 행복하시고 그러니까 예전의 일상을 빨리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귀중한 시간 정말 감사하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